나에게 아트 디렉터란 아이디어다. 와우. 나의 일련의 과정들, 기록들, 메모들, 생각하는 거리들, 모든 것들이 총 집합체다. 그게 아이디어다. 365일 창작의 샷. Let's get it.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사진이 뭘까요? 뭘까요? 좀 독특하죠? 이거는 제가 2018년 8월 18일 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둘 다 공연 제작을 하고 PD를 활동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시간이 좀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집에서 찍었습니다. 집에서 두 명의 와이프랑 같이 놓고 아는 누나를 불러서 Let's get it 했죠. 약간 독특하죠? 이게 결혼식 포스터예요. 결혼식 포스터이자 동시에 명함입니다. 요걸로 이제 2018년 8월 18일 날 결혼식 포스터를 만들었죠. 공연처럼 저희가 공연하는 부부다 보니까 공연 제작하는 부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재밌게 집들이 콘서트라는 브랜드의 명칭을 갖고 포스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유쾌상쾌 통쾌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유상통. 제가 유쾌상쾌 통쾌한 프로젝트인데 유쾌상쾌 통쾌하지 않는 주제들을 가지고 유쾌상쾌 통쾌하게 풀어내는 유쾌상쾌 통쾌 유상통 프로젝트라는 단체를 여기서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프로필이에요. 제가 작업한 것들, 내용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 전에 하고 있는 것들, 했었던 것들 모아서 하나의 명함처럼 만들었습니다. 유상통 프로젝트 옆에 보이시죠? 이게 순환의 구조입니다. 순환. 우측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순환. 환경을 예술의 장르로 인식하고 여러 장르의 복합적인 공연 형태를 만드는 공연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연출을 하고 배우를 하고 다양한 형태로 복합적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죠. 오케이. 오늘의 주제 창작의 씨앗. 365일 창작의 씨앗에서 렛츠기릿인데 그 창작의 씨앗 안에 들어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아이디어는 또는 뭐 영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필링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케이. 대표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말씀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연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영화일 수도 있고 영상 콘텐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나 둘씩 나아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건요 멸종위기 동물편이라는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극장에서 공연할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리극, 야외극에서 공연하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이 아이디어 시작은 2017년 5월에 시작합니다. 제가 주로 리서치나 고민하거나 창작을 처음 진행할 때 어떻게 처음 시작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기도 하고 신문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유튜브, 구글 통해서 자료 검색을 하다가 우연하게 제가 어떤 창작을 이 창작을 하고 싶어, 이 창작을 고민하고 싶어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길을 가다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뭐 하다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하나의 딱 한 줄 또는 약간 사이드에서 한 줄 또는 어떤 기록들 누가 나에게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한 것들이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뉴스에서 고래의 시체가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고래가 왜 육지에서 죽었을까? 고래가 왜 이 깊은 엄청 깊은 바다에 있는 고래가 왜
육지에 떠밀려 왔을까 고민하게 되죠. 고래를, 이 불쌍한 고래를 하늘로 날려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단순한 그냥 그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이 고래가 왜 육지로 왔지? 생각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죠. 왜 그럴까? 그것들이 처음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갖고, 이 작은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의 시작을 갖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청년예술가 예컨대 프로젝트라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년들의 창업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교육과 창업과 교육, 여러 형태의 교육 비슷한 형식으로 예산안을 주고 예산금을 그 안에 포맷을 준 다음에 그것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 사업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걸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네, 이 비즈니스 모델 개념을 알게 돼서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창작을 할까를 고민했던 첫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인생에서 첫 지원 사업이 예컨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아티스트와 배우와 스태프들을 많이 꾸려서 스토리텔링을 한 다음에 첫 쇼케이스를 해요. 이 첫 쇼케이스가 동탄예술시장이라는 첫 쇼케이스예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구축망을 하고 싶어요. 네트워킹 구축망이거든요. 구축망을 하고 싶어서 다양한 공간에서 또는 다양한 제작사나 기획사 쪽에다가 제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한번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하다가 쉽지가 않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중간에 하나의 아티스트와 또는 제작자와 연결짓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서울 거리 예술 마켓입니다. 여기서 피칭에 저 피칭하고 싶어요, 저 발표하고 싶어요 해서 지원한 곳이 피칭에 선정돼서 그곳에서 다양한 네트워킹을 했던 시점이죠. 그곳에서 네트워킹을 해서 쇼케이스를 진행한 다음에 2018년 8월이 아니고 5월 달에 유통이 시작됩니다. 2018년 5월에 유통이 시작되는데, 유통 작품을 만들었으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극장이든 실내건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작품을 자유참가작이든 초청이든 다양한 공간에서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 공모 사업에 출품을 해서 몇 곳이 선정됩니다. 이것이 의정부 마크 축제와 서울거리 예술 축제, 강동 선사 문화 축제에서 초청이 돼서 공연을 하게 되죠. 와우. 그리고 이 작품을 딱 초청이 돼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연만 하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계속 가야 되지? 어떻게 계속 공연을 해야 될까? 지속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 과정이 단체의 지속성 안에 정말 많은 지원 사업이 있는 안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의 작품을 출품을 하게 됩니다. 과연 될 수 있을까? 기획안을 어떻게 썼냐면, 처음에는 어떻게 쓸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 전에 예컨대 프로젝트를 넣기 전에 한 10번 정도를 지원 사업을 썼어요. 예,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1차가 딱 선정이 됩니다. 와! 1차가 선정됐어. 대박. 그리고 나서 그때 고민합니다. 그때 면접을 곧바로 보죠. 1차가 선정되면 면접을 보는데 그 사이에 10번의 서류 심사와 그 다음에 10번의 서류 심사를 계속 넣은 거야. 다다다닥 넣다가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됐어. 그 다음에 2차 심사를 딱 어쩌다다닥 되죠. 많이 드시는 거 이렇게 쫙 되다가 2차에서 됐어요. 2차에서 면접을 보려고 하면 또 떨어져. 계속 떨어져. 그러다 고민하죠. 이거 왜 떨어질까? 그때 생각합니다. 녹음기를 가져가야 되겠다. 주머니에다 녹음기를 넣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심사위원들은 무슨 말을 하지? 이거를 녹음을 한 다음에 다 하나 일일이 다 적었어요. 이게 첫 기획의 시작입니다. 저는 전공이 연극영화과가 아니에요. 전공은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과를 졸업했는데, 사회복지과를 졸업하다 보니까 뭐 주변 인맥이 또 없고 아무것도 없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되겠다. 맨 땅에 헤딩은 일단 밀어붙여야 되겠다. 다양한 형태로 공연을 할 거면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어서 영업을 다양하게 곳곳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신한 예술여행도 그 포맷을 몰랐는데,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의 테마를 알고 나서 이런 곳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 다양하게 공연을 다양하게 넣었죠. 넣어서 또 선정이 돼가지고 또
공연을 했죠.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10번밖에 없어요. 10번. 매년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5번, 어떤 데는 30번, 어떤 데는 뭐 10번. 다양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10번, 최대 10번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10번 하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죠. 이거를 지원 사업에 의존해서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비즈니스 모델. 와우. 비즈니스 모델을 딱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극장 공연에 하게 됩니다. 이런 테마, 프레임 비슷한 형식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방방곡곡 문화 사업에 지원을 하여 우수 프로그램에 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돼서 매칭이 돼서 의정부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지금부터 과연 2017년 거리극 버전과 2021년 현재 2021년도의 극장형 버전이 어떻게 변화되고 달라졌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get it. 보셨나요? 영상 보셨죠? 이 앞에는 거리극 버전이었어요. 야외극 버전. 약간 투박하고 약간 전투적이고 약간 좀 하죠. 극장 버전은 약간 좀 정리된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렇다고 저희가 거리극을 포커스를 딱 두고 나서 그래서 그 쭉 올라갈 때 극장 버전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작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고 어떤 다양한 형식으로 뺐다 붙였다 다시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 다시 업그레이드 했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리서치, 기획, 준비, 발표, 문제 있는데 다시 리서치, 기획 밑에 리서치하고 다시 기획 이런 형식으로 계속 원을 계속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하나의 아이디어부터 시작한 것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 계속 공연하게 되고 계속 상품화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시작할까?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창작도 습관이다. 곧 기획도 습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지원 사업이 내일부터 지원 사업이거든요. 10월 13일부터 14일부터 지원 사업 기간이에요. 약 한 달 동안. 근데 사람들이 보통 시작을 할 때 그때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창작을 기획을 하고 작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한 달 안에 다 진행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65일 계속 생각합니다. 365일 계속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365일 계속 어떠한 작품들, 어떠한 방법들, 어떠한 서류들, 관객들, 시민들 다양하게 모색을 합니다. 이게 리서치 과정이에요. 리서치 과정. 그런 리서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되게 예를 하나 들게요. 되게 재밌는 예인데 제가 2018년도 8월 달에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좀 멀리 가지 않았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를 못 가는 거랑 좀 다르게 저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가가지고 5박 6일 동안 있으면서 각자의 시간을 좀 지내자. 예. 왜냐하면 같이 막 다양하게 5박 6일 동안 여러 가지 뭐 어디도 가고 어디고 다양하게 가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가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있잖아요. 그런 머릿속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제가 제안하지 않고 제 와이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때도 노트북 가방을 메고 그곳으로 갔죠. 그곳으로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오늘 고민한 거, 오늘 영감받은 거, 오늘 생각한 것들을 하나 둘씩 노트북에 적었어요. 일기처럼. 이걸 딱 3시간을 뒀어요. 하루 5박 6일이니까 총 5박 6일 15시간, 15시간을 그런 생각을 보낸 거죠. 그것처럼 일상에서 아이디어 생각을 되게 습관화하는 것 같아요. 습관화하면 더 좋아요.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은 갑자기 시작할 때 스트레스가 되는데 항상 하는데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머릿속에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 이게 일기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창작도 습관 플러스 일기장. 예. 저는 군대 있을 때도 2년 내내 일기를 썼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지금의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일기. 여러분도 한번 일기 써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 6월 2일 날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타타타닥. 이때 이걸 했구나. 딱 생각이 나요. 그때 6월 2일 날 너 이거 했잖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쓴 건 내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 창작도 습관이다 플러스 일기. 이게 하나의 또 작품과 또는 뭐 어떤 지속 가능한 거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포도송이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포도송이망처럼 포도송이망 줄기가 크게 있잖아요. 다 그냥 가지들이 여러 가지. 이게 몸체예요. 나의 몸체, 나의 생각들, 나의 뇌가 있는데 그 안에 동글뱅이 이제 우리가 먹잖아. 따뜻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생각들, 나의 고민들이에요. 매달려 있어요. 그것들을 까서 먹는 거예요. 먹어서 소화가 되게끔. 피와 살이 되게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기록과 메모입니다. 와, 기록과 메모. 지갑이나 또는 뭐 주머니에다가 약간 메모지, 가로 세로 한 5cm, 10cm 정도 되는 메모지와 펜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곳에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또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또 메모하고. 이거 괜찮은데 메모하고. 이런 메모하는 습관들,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들을 가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제일 좋은 게 포스트잇을 하나 다 갖고 다니는 게 좋거든요. 주머니에다 그냥 넣어요. 넣어서 갖고 다니다가 또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거가 재밌는 기록들이 있으면 적어요. 예.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가만히 있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또 다양한 리서치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 둘씩 적어요. 적은 다음에 집에 가거나 사무실 가서 붙여놔요. 앞에다가 오늘 뭐 10월 12일 날 생각했던 것들, 기록물들 적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트북을 펴서 아이템 창고, 아이디어 창고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10월 12일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다. 뭘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봤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먹었고 이런 걸 다 써요. 기록이죠. 이것도 하나의 창작 습관 그 안에 일기장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록과 메모 이런 형식으로 하고 낙서인데 낙서 그냥 끄적끄적하는 낙서가 아니에요. 저는 남들하고 좀 다른 취미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1시간씩은 낙서를 해요. 그 낙서가 뭐냐면요. 제 이력서를 계속 수정하는 거예요.
왜 수정할까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계속 수정을 해요. 약간 망상에 걸린 것처럼 나의 미래, 제가 이제 36이니까 46, 56, 66, 76 계속 이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끄적끄적거려요. 나는 이때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때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거야. 그때는 아기도 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망상 형태로 계속 이제 끄적끄적거리는 거죠. 끄적끄적거리는 형태로 계속 글을 써요. 중요한 게 한 번 쓰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4페이지, 5페이지? 유일하게 좀 예,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다 쓴 다음에 저장하냐? 아니에요. 지워요, 그냥. 저장하지도 않고 지워요. 계속 내 뇌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내가 가는 방향대로 좋게끔 계속 착각을 일으키게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쇼미더머니 10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쇼미더머니 10 여기서 비오라고 있습니다. 래퍼 비오. 비오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지금 이렇게 멘탈이 잠깐 나가네. 이렇게 하니까 염따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셨나요? 여러분 삑삑 가지세요. 삑을 가지시라고 했어요. 삑처럼 생각하라고. 삑처럼 렛츠기릿 하라고. 예, 이게 뭐냐면 내가 렛츠기릿 할 수 있다면 렛츠기릿 난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강하다면 강한 거고 말로써 계속 표현하라고 염따가 말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정답처럼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것들을 꾸준히 낙서를 통해서 제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 정말 중요해요. 그냥 도서관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산책을 해요. 산책. 저는 지금 작업실 사무실이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있습니다.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작업실과 연습실과 스튜디오가 같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평일에 주로 많이 해요. 주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평일에 할 수 있어요. 평일에 밤 한 9시나 10시 정도에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또는 낮에 산책을 하면서 꽃을 보기도 하고 나무를 보기도 하고 길고양이가 정말 많거든요. 그 길고양이를 보면서 인사도 하고 이런 약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누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영상을 찍거나 뭐 누가 뭐 유튜버를 뭐 한다고 하거나 뭐 내가 뭐 이런 걸 발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은밀한 그런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꽃에게 인사하고 나무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약간 좀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연과 인사하기도 하고 건축물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비가 오는 데서도 이런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운전할 때도 차야 오늘은 펑크가 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엔진이 갑자기 과부하돼서 터지지 말아라. 뭐 이런 약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물과 좀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는 시간,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혼자 있는 은밀한 재밌는 시간들을 좀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좀 마음이 좀 안정화되고 내가 어떤 것을 말할지, 어떤 것을 고민할지, 어떤 것을 오늘 생각하고 내포할지를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파주 헤이리에서 그냥 산책하면서 길고양이와 대화했어요. 저희 길고양이가 저희 집 앞에 매일마다 누워 있거든요. 근데 누워 있는데 난 여기로 가기 때문에 야 너 비켜가 아니고 내가 좀 피해가요. 피해가니까 길고양이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처럼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이게 혼자만의 그냥 루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림 그리기예요. 그림 그리기. 요즘에 그림에 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와! 할 수 있는 게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광고, 하나는 그림. 광고가 10초 만에 딱 하면 제 머릿속에 바바바박 오잖아요. 그림도 딱 보면 와! 하면 아니면 또는 멍하게 보거나. 이 그림. 근데 이런 사람들이 화가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엄청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뭐 김한기 작가나 박수근 작가나 김창열 화백이나 뭐 등등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시간들. 그래서 저도 심심할 때
그림을 그립니다. 예. 끄적끄적 그림. 그림을 내가 어떤 그림의 화가가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제 머릿속에를 좀 다양한 생각들, 꼬여 있는 생각들을 하나 둘씩 정리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리폼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모였다면 이제 리서치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걸로? 내가 아까 고민했던 것들, 메모한 것들, 기록들, 일장이 끄적거리는 것들, 낙서한 것들, 혼자 있는 시간들, 그림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작품을 만들지, 어떤 것을 고민할지를 정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요, 유상통 프로젝트에서 작품을 만든 거예요. 저 대부분 이제 환경을 주제로 해서 주로 만드는데 제가 환경을 주제로 해서 만든 이유가 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요즘에 야, 너 컨셉 잘 잡았다. 야, 요즘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환경 문제가 엄청 심각해지는데 너 계속 환경 퍼포먼스 하니까 다양한 곳에서 초청 많이 받지. 와, 컨셉 잘 잡았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계속 저한테 이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을 저한테 말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를 아이템 컨셉을 잘 잡아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건 생각한 적이 없고요. 그 전 2015년부터 사실 그때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성북구 장이동이었어요. 성북구 장이동이 재개발 지역인데요. 그 재개발 지역에서 저희 집 빼고는 대부분 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엄청 쓰레기 엄청 많아. 사방이 다 쓰레기, 사방이 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 근처에 쓰레기 많을까? 왜 그냥 다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지 않고 왜 버릴까?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예. 혹시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칫솔은 어디에 분리 배출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깨진 병은 어디에 분리 배출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정말 헷갈리고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알려주지 않은 분리수거, 분리 배출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헷갈려서 좀 여기다가 그냥 어디다 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버리나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분리 배출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분리 배출이 잘 이렇게 이루어질까?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하나 둘씩 쫙 올라오다 보니까 메모를 계속 한다고 그랬잖아. 일기도 계속 쓰고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환경을 주제로 해서 아티스트로서 이러한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 작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을 올리기도 하고 공감을 끌어내기도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공연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2015년도에 하고 2017년도에 사업자를 냅니다. 예.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 노노 캠페인, 청소반장 유상통 2, 멸종위 동물편, 마크의 재발견, 사운드 서커스, 거품을 타고 버블까지 환경 콘서트, 순환의 역사 가로 열고 순환의 역사, 지구의 순환되는 순환되어지는 이런 공연도 만들기도 하고 정크 워크숍, 음악 승인 유상통 프로젝트 다양한 형태의 환경 퍼포먼스 공연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게 환경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인형극도 하기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음악극도 하고 연극도 하고 오브제극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공연의 시작점이 2017년, 2015년 이런 일기, 메모, 기록 하나에 쫙 머릿속에 픽 와우 렛츠 겟 잇. 제가 왜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모범택시 보셨어요? 모범택시에서 엄청 악역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영화배우 백현진 씨입니다. 네, 백현진 씨가 영화 배우를 하시면서 동시에 가수도 하시고 동시에 그림도 그리시는 분입니다. 와우. 근데 그분이 왜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연기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부른다는 게 목이 아파서 못 부르고 연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기를 표현하기 힘든 그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림으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을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처럼 저도 이런 작품 안에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와 장르를 이렇게 순환돼서 진행하는 바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만든 작품이고 2021년도 신작의 올해 신작입니다. 올해 신작의 이 4개의 작품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것도 있고 리서치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다양한 형태의 목적과 관객과 목표와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내년 사업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포맷으로 가야지 단체의 지속성이 있겠구나. 지금 이런 고민들이 괜찮겠구나. 날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하면서 Let's get it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사진이에요. 저희가 작업해왔던 사진들. 방지복을 입지 않습니까? 방지복 이게 사실 2017년도인데 제가 이 방지복을 입은 게 되게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방진복을 제가 그 전에 건설 현장에서 꽤 오래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지하 한 10몇 층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방독면을 쓰고 이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있는 상태에서 좀 어두운 지역이었는데 라이트를 좌우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비슷한 똑같은 옷을 입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 되게 의상이 독특한데? 저 뭐지? 알고 보니 방진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피부에 좀 오염된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생각한 게 나중 한 4년, 5년 그 10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 의상을 입고 또는 마스크를 평생 쓰면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시점이. 왜냐하면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문제시했던 게 대표적인 한 가지 쓰레기 문제예요. 예, 쓰레기, 폐기물 문제. 그 문제에 봉착되고 나서 고민했던 것들이 쓰레기 산. 예, 스웨덴에서 열렸던 플로깅이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입니다. 그런 플로깅 여러 형태로 나아갔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상을 입고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더웠죠. 땀 줄줄 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사람들이 귀로 들리는 퍼포먼스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연주를 해서 소리가 들려. 뭐지? 눈으로 봐요. 저기 이상한 독특한 복장을 입고 있네. 사람 봐요. 그게 이제 첫 시작이죠. 모든 창작의 시작은 또는 창작의 씨앗은 그거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듣고 보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냄새까지 맡으면 대박이죠. 맛까지 보면 최고죠. 아직은 여기까지는 근접하지 못했고 범접하지 못했고 제가 듣고 보고 그리고 세 가지까지는 이제 렛츠기릿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참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공연을 하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2019년 저희가 단체가 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좀 가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2018년 말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합체해서 해외 아티스트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얼굴 파란색 했던 블루맨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블루맨 그룹입니다. 그 아티스트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는데 답변이 안 와가지고 요거에 초창기부터 다양한 멤버들이 있잖아요. 되게 오래된 단체다 보니까 다양한 멤버들이 있으니까 그 멤버들 중에서 한 분과 컨택이 돼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다시 지원을 해서 국제교류 사업 받아서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 가서 그들과 함께 MOU 맺고 MOU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너랑 나랑 우리랑 당신네 단체랑 지속적으로 계속 연대하고 공유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교류 사업을 받아서 그들에게 워크숍과 교육을 받고 또는 그들에게 하는 페스티벌에 우리가 참가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면서
맞닿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제작이에요. 저희가 정말 악기를 정말 많이 만드는데 오브제를 정말 많이 만들어요. 돈 주고 사서 만들지 않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대부분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나 또는 길거리에 가지고 있는 버려져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저희가 이제 오브제를 만들죠. 예, 오브제인데 이 오브제가 이 바로 옆에 있는 마당이 2년 전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마당입니다. 예, 파주 헤일인데 이 마당이 이제 넓어요. 예, 1층, 2층, 3층 건물인데 저희가 이제 전세를 여기 살아, 살았는데 1층, 2층이 원래 카페로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예, 카페가 좀 이렇게 안 들어와서 1층, 2층 다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1층, 2층 좀 쏘면 안 되냐? 예, 사장님께서는 마음 좋게끔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해서 1층, 2층 통으로 이제 약간 무상으로 지원을 받고 마당까지 통으로 저희가 이제 오브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게 2019년도였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아주 발전을 많이 했던 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대 제작 그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무대 제작이 있는데요. 여기 되게 독특한 게요. 저희가 이 무대 제작을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쓰레기나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오브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관객들과 함께 오브제를 만들면 좀 더 재밌겠다. 좀 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 그들에게 이러한 우리 같이 하는 새로운 신작,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작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작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제작 지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케이, 렛츠 기릿. 그래서 개당 100원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공지를 띄웠는데 과연 사람들이 쓰레기를 보내올까? 난리 났습니다. 대전, 울산, 광주, 수원, 일산 뭐 전국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 쓰레기를 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이 마비가 됐어요. 쓰레기를 다 꽉 찼습니다. 근데 저희가 쓰레기를 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쓰레기가 단 아무 쓰레기도 아니에요. 파란색 쓰레기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전국에서 다 와서 저희가 100원씩 다 보내고 돈 얼마씩 보내고 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오브제 좀 약간 좀 독특한 형태로 생겼죠. 이게 고래예요. 고래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는 건데요. 그 쓰레기가 야 이건 뭐 뻔하잖아. 뭐 동식물 또는 뭐 이런 거 배 뭐 많잖아.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예 그런 형식인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이 공연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계속하는 기간에 아티스트와 스태프들이 여기서 쓰다 남은 이제 페트병이나 일회용을 쓸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다 넣어보자.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일회용적인 모든 것들을 다 넣어보자. 처음에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배가 가득 찹니다. 예. 조만간 11월 달에도 공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저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텀블러를 쓰자. 예. 최대한 일회용을 줄이자. 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많이 제안도 하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더 많이 이런 걸 고민하고 제안하자, 권유하자 해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84개의 축제가 페스티벌이 취소가 됩니다. 2021년 102개의 페스티벌이 취소돼요. 사실 더 많아요. 예, 더 많은데 이걸 적었던 시기가 6월 달 정도인데 상반기가 102개가 취소가 됐어요. 하반기가 뭐 말할 수 없겠죠. 그런 난관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넘고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2020년도 초반에 들었는데 지금까지 메모한 것을 다 뒤졌어요. 예, 영화 더킹인가?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이상한 도성 같은 데가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어떤 걸로 터뜨려야 되지 막 찾는 이런 느낌처럼 저도 그 상황에서 제 컴퓨터가 총 3대인데 총 3대에 있는 컴퓨터를 다 뒤졌어요. 어떤 걸로 이제 체크를 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것이 환경 밴드 결성입니다. 2021년도 환경 밴드 결성. Let's get it! 예. 왜 그러냐면요. 대면으로 공연하면 안 된대요. 라이브 생중계해야 돼. 대부분 라이브 생중계가 그때와 좀 안 될 때인데 우리가 지금 초청도 다 취소됐으니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음악을 계속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 일기 메모에 다 쓴 것들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환경 밴드를 결성해서 약간 코로나가 좀 낮아졌을 때, 좀 대면 공연이 가능했을 때 파주 헤이리에서 왼쪽에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환경 콘서트를 열게 됩니다. 저희 단독 콘서트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한 달 후에 만든 이게 추진력이 끝내주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사 쓰고 작곡하고 저희 함께 멤버들이 콘서트를 만드는 기간은 한 달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노래를 부르거나 퍼포먼스를 하거나 퍼포먼스는 했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지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계기가 돼서 환경 밴드를 결성하고 레스키릿 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약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 한 16곡을 만들고 페이스해서 이게 딱 두고 나서 포커스해서 한 30곡 정도를 작곡 작사를 다 완료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요. 예. 장르 가리지 않습니다. 다 복합입니다. 트로트도 하고 랩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뭐 이게 과연 노래가 될까? 이게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보컬 아티스트도 아니잖아. 가수도 아니잖아. 렛츠 기릿 그냥 렛츠 기릿 일단 오케이 렛츠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됐다 포기하자. 코로나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2020년도 이렇게 했으면 그때 좀 멈춰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잠깐 있고 그냥 지나갈 거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2년이고 내년 3년이고 위드 코로나 되냐 안 되냐 그런 시점이 놓여 있는데 과연 그때 그것을 시작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또 콘서트가 10월 16일, 17일, 31일 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16일, 17일 날 경기도 지역 4단계 아닌가?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비대면으로 합니다. 렛츠 기릿. 저희가 한번 분리수거송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작곡, 작사한 작업한 결과물 중에서 하나 분리수거송 유상통 프로젝트 분리수거송 함께 감상하시죠. 렛츠 기릿. 유상통 프로젝트 나 오늘 아침 일어나서 숙취만땅 화장실 가서 칫솔에 치약 묻혔는데 어머나 세상에 칫솔이 글쎄 바로 으로 탈출 시도 두리번 눌러보니 어제 먹다 남은 술병 콜라병 과자 박스 가스와의 명수는 내가 언제 사왔냐 누가 사왔냐 왜 또 하필 깨져있냐 도대체 고추장은 누가 엎었냐 치킨 로션 다 떨어졌어 빈통을 또 어디다 버렸나 정말 돌아버려 도와줘요. 유상통 프로젝트 상품 상품 유상통 프로젝트 칫솔 일반 왜냐 바로 칫솔모 칫솔모 손잡이를 한번 풀기만 절대 안돼 해봐 안돼 그래서 이건 일반 어제 먹다 남은 술병 유리병 콜라병은 PT 포장지를 뜯고 버려 밟아 부피를 줘야지 색깔 있는 페트병은 김치가 재활용이 어려워요. 설명수 깨진다 쓸어 다 마시면 이 종이 아무거나 줘봐 꽁꽁 싸서 어디다가 유리병 일반 일반 고추장도 비닐 싸서 거기 일반 아니면 그냥
아셨죠? 유상통 프로젝트 상통 유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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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프로젝트 야, 보셨죠? 칫솔은 일반 왜냐 바로 칫솔모 손잡이를 한번 분리해봐 절대 안돼 해봐 안돼 그래서 이건 일반 뭐 어제 먹다 남은 술병 일병 콜라 거의 랩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프로젝트 유상통 K 유상통 프로젝트 야 와우 위 이런 형식으로 이제 렛츠기릿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올해 단체 설립 5년 차입니다. 보통 3년 하고 5년 하고 그리고 10년으로 간다고 합니다. 3년까지는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몇 년 차지? 근데 벌써 5년이에요. 5년 하고 이제 컨텐츠가 10개의 작품이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매년 100개의 페스티벌에 초청받고 현재까지 500여 개의 공연을 초청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되게 다양한 생각이 오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귀로 야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야야 지금 이게 되냐 이게 되겠냐? 야 그냥 해. 딱 귀로 듣고 귀로 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생각만 하죠. 오케이 렛츠 기릿. 그래서 창작의 씨앗은 뭐다? 창작의 씨앗은 뭐다? 아이디어. 렛츠 기릿. 일단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 많겠죠. 여러 상황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렛츠기릿 안에서는 메모도 있고 기록도 있고 일기도 있고 나의 개인 시간도 있고 다양한 시간이 혼합돼서 렛츠기릿 할 수 있는 게 창작의 씨앗이고 365일 동안 내가 고민한 것들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약간 복잡하죠? 정신없죠? 말이 좀 빠르고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상황들이 힘들지 안 되지 포기하고 싶지 맞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과정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차츰 하나하나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들을 했다면 하고 있다면 또는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육회사기 통쾌 유상통 프로젝트 대표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it. 야! 와우! 와우! 위위위 와삐삐 붐붐붐 붐붐 커피 레어 육회사기 통쾌 유상통 프로젝트 Let's get it. 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와우!